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ME 페더치에서 내년 2월 미국 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75%에 육박합니다. 빅스텝 가능성은 25%에 그쳐.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기준금리가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가파르게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채권 금리가 그다지 높게 올라가지 않았었죠. 다만 이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죠.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4% 급락, 투심 공포 지수. 자, 현재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말할 거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또한 가격이 빠졌죠.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격 때문에 멘탈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성공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그릇들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와 자료와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가격 때문에 1%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 목표의 목적지를,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욕 연은 총재, 현재 예상보다 최종금리 더 높아질 수도. 자, 긴축적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 자, 물가 상승률 2%못 맞춥니다. 다만 이걸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는 거고요. 자, FOMC에서 5.1% 최종금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거보다 살짝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6% 7%까지는 아니다. 그건 내 기준점이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매파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첫날 거래량 1,000만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ETF가 상장 첫날 거래량이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조를 보였다. 홍콩의 남방 동용 자선을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ETF와 이더리움 선물 ETF는 각각 시초가보다 0.51, 0.4% 상승한 7.810 홍콩달러와 7.805 홍콩달러로 마감하였다. 오전에는 거래가 저조했으나 오후 들어 거래가 늘어나면서 암호화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상장된 두 암호화폐 선물 ETF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따라오는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물론 이 부분은 매크로와 맞물려서 진행될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물가,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시장이 돌아나가는 방향성, 우크라이나, 중국 상하이 봉쇄,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 이런 모든 매크로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기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 자본 2%까지 허용한다. 비트코인에 호재될까?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나왔고요. 비트코인의 호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은행에 또는 자본에 또는 디지털에 물질의 역사가 새로 쓰인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은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죠. 바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죠. 전 세계 은행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 자본을 2%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2%까지는 받아놔.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열 수도 있을 거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 자본을 2%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당초 은행 자본의 1%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노출을 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 노출을 2%까지 넘지 않아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2% 미만이어야 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오늘 2025년 1월 이전에 시행에 들어가고 국가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은행들이 2%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된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은 호재로 인식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은행 자본의 2%까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 자, 먼저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자기자본 비율을 정합니다. 이 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자, 바젤 1, 2, 3 금융기관의 금융제도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세상의 문명의 중심이었을 한 축이죠.
자, 더불어 은행감독위원회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을 감독합니다. 이 정도면 말이 끝난 거죠. 이들의 자본 구조를 따라가 보면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들이 주축입니다. 미국, 유럽 중앙은행들은 민영은행들이 집합체이죠. 세상을 지배해왔던. 자,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을 먼저 보면은요.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업무로 하는 은행이다. 흔히 BIS라고 부른다. 국제청산은행이라고 한다. 국제청산은행이라고도 한다.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 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가진 스위스에서도 특히 보호 중에 보호를 위한 은행이다. 국제결제은행. 바젤 클럽. 자, 그래서 바젤 클럽. 이 바젤 클럽이 뭐냐? 그냥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스위스와 독일, 프랑스 3국의 피라미드의 정점을 이루듯 만나는 곳에 바젤이 있다. 이 바젤에 국제결제은행이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 배상금을 도맡아 관리한다 명목으로 1930년 잭 모건이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이 은행은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 클럽이나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바젤 클럽을 능가하는 조직은 아직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바젤 클럽은 겉으론 흩어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긴밀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부호 중에 부호를 위한 은행이다. 자, 아까 확인했던 글이시죠. 금융계 종사자라면 이 기관이 크렘블린, 백악관, UN, IBRD 등 모든 최고위 기관의 지령을 내리는 마치 007에 등장하는 스펙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 은행은 바젤 클럽 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오늘날에는 금괴를 모든 것을 결제하는 이른바 골드핑거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혼란에도 견딜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신용을 자랑한다. 둘째,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시다시피 완전한 치외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개입할 수 없다. 이는 독일 배상 문제 해결이라는 구실 아래 설립되었기에 베르사유 협약의 결의를 존중하는 국제법이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영법법조차 무시하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셋째, 불과 5명의 직권이사가 인사와 주주 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호도 바젤 클럽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직원 중에 말 그대로 스펙터가 숨어있으며 그가 모든 임원을 뽑는다. 따라서 겉으로 세계 각국의 은행계를 최고를 총재로 초빙하고 있지만 실력자는 단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국제적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대계 금융 재벌 가문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공채 발행과 왕과 귀족들의 자산 관리를 맡아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철도와 석유 산업의 발달을 주도하며 유럽과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자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자본의 영향력 아래 6대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석유왕 록펠러, 금융왕 JP 모건, 철도왕, 선방왕, 자동차왕 다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연장돼서 확장되어 나온다. 자, 그리고 로스차일드 비면 파워 엘리트 비밀회의 빌더버그를 아시나요? 바로 유대계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정적 후원 아래 1954년 네덜란드의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열려 빌더버그란 이름이 붙은 이 회의는 자, 굉장히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장소이자 회의이죠. 전 세계 가문에. 자, 빌더버그 회의는 서방 구미의 극소수 권력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밀 모임으로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지도자, 국제적 금융업자, 기업 총수 등 100여 명의 다양한 분야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1954년 만들어졌으며 모임 자체는 비밀이 아니지만 회의 내용을 외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그림자 정보로도 불린다. 유럽, 북미의 정책의 실력자 130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54년 전후 유럽 통합과 범대서양주의 운동을 벌이던 폴란드 출신 정치인 조제프 레팅어와 네덜란드 율리아나 전 여왕의 남편 베너하르드 레오폴드 주도에 만든 모임이다. 세계 금융계의 실력자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원을 받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빌더버그 호텔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현재의 명칭이 유래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 지도자, 국제적 금융업자, 기업 총수 등 100여 명의 다양한 분야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이 또한 연장선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WEF, 다보스 포럼이죠.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이다. 1971년 하버드대 클라우드 슈밥이 창립했다. 정식 명칭은 세계경제 포럼이지만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초 총회가 열린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또한 세계의 정계, 재계, 언론계, 학계 지도자들 참석해서 세계 경제 올림픽으로 불린 만큼 권위와 영향력 있는 UN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하였다. 바로 빌더버그의 거의 확장판 수준이죠. 확장판. 자,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을 만들었던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 포럼의 회장이죠. 자, 이분의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이력을 좀 보면은요. 프로필이에요. 자, 이스라엘 벵구리대온 명예교수,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기업정책과 교수, UN 개발계획 부의장, 슈밥 재단 성립, 세계경제포럼 회장,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독일계 유대인. 자, 그런데 이분이 썼던 책들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위대한 리셋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 대예측,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제 채널의 이름이 네 번째 혁명이죠. 통화 시스템이 리셋됩니다. 물질이 종이에서 바로 디지털로 변동되어야 되는 거죠. 4차 산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에서 4차 산업의 기술도가 특징들로 연결되면서 엄청난 메타로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재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다시 한번 그 밑그림을 여러분들은 오늘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기준점에서 국제결제은행에서 바로 여기 화폐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능의 화폐 분류를 보게 되면은 발행자, 부채성, 중개기관의 존재 여부, 화폐 형태, 실물 형태에서 당사자 간의 직거래에서 은행망 거래, 부채성이 없는 상품화폐에서 중앙은행 부채인 명목화폐, 은행망 거래, P2P, 여기서 실물화폐에서 디지털화폐로 변한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화폐의 유형. 자, 그래서 중앙은행 발행 여부, 범용성 여부, 디지털 형태 여부, 직거래 가능 여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화폐를 분류한 머니플라워를 제시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자, 도매형 중앙은행 암호화폐, 소매형 중앙은행 암호화폐, 도매형 중앙은행 암호화폐, 소매형 중앙은행 암호화폐. 자, 지금 보이시죠? 법정화폐 가치은행, 스테이블 코인, 누구나 발행 가능, 직거래 가능한 비법정화폐, 비트코인 등. 한정된 주변 발행 가능한 거래 가능한 코인, JPM 코인, USC. 자, 여기에 보면 바로 CBDC가 명실상부하게 언급이 되고 있죠. 디지털 화폐의 유형, 중앙은행 암호화폐. 국제결제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연구하고 있지만 매우 드문 곳만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지적했다. 자, 중요한 건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BIS에서 발행한 방금 전에 보셨던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행한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기본 원칙 및 핵심 기능,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일본, 자,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연준,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중앙은행 그룹의 1년의 협력에서 보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다. 이들 움직임에는. 자, 그리고 핵심만 보시죠. 여기 보면 구성원을 보게 되면 공동의장, 국제결제은행, 영국은행, 회원, 캐나다은행, 유럽중앙은행, 일본, 그리고 스웨덴, 스위스, 미국,
연준 국제결제은행, 전문가 그룹 구성원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거죠. 그쵸? 이미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 세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프트,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금융기관이 연결되어 있죠. 이 스위프트를 3천 개 금융기관이 소유합니다. 3천 개 금융기관의 핵심이 누구다? 이들과 뿌리가 같다. 미국 유럽의 핵심 은행들과 뿌리가 같다. 그리고 IMF의 출자 주요 구성원들의 미국, 유럽, 일본, 중국들. 자, 뿌리가 같다. 월드뱅크, IBRD죠.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 뿌리가 다 같다. 무디스 S&P 피치,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한국의 최대 신용평가사인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의 최대 주주는 바로 이들입니다. 더불어 WTO,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UN 국제기구 다 이 모든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음모론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다음번 통화 시스템의 중심인 CBDC의 세상이 오는가? 자, 다시 한번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금 보이시죠?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의 세상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었죠. 방금 전에 보셨던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이 명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100%옵니다. 전 세계 다음번 통화 시스템의 중심인 CBDC의 세상이 오는가? 왜 오는가? 금리를 이용한 통화 시스템, 종이화폐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탄생, CBDC가 오는 것은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뜻합니다.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리플과 XRP의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흔들리십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나요? 많은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가격이겠죠. 그리고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악재들. 자, 먼저 XRP 468원 많이 떨어졌죠? 여기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 이 전저점 요걸 봐야 될 텐데요. 자, 현재 XRP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자, 저점 주봉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전저점 그 부분까지 이제 다가갈 것 같아요. 저점권에서 내려가고 있죠. 시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저점을 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공포가 불어닥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리치몽이라는 이분의 블로그입니다. 리치몽 꿈꾸는 몽몽 작가, 이분의 블로그에 자, 볼게요. 워렌 버핏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을 알았다.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저 또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시간의 차이는 걸리지만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수백 번 언급드렸죠. 이 세상은 100% 정해 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부분이다. 우직하게 길만 걸어가면 된다. 여유 자금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전탈로 떠나는 월가의 영용. 주가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다.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피터 린치. 미네소타주의 추위가 지독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질 것의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겨울에 바깥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해도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다면 호들갑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눈이 오면 길에 모래를 뿌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릴 것이다. 그저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릴 것이다. 피터 린치. S&P에 슉 보면서 끊임없이 악재가 나올 때마다 결국 기다리면 고점을 갱신해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게 과거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마치 비트코인의 차트 같죠? 지난 12년간. 그쵸? 12년이 넘죠? 어쨌든 중요한 건 2008년도 이후니까 2020, 14년 그 기준점 알파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왔죠. 이제는 주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코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인은 응애하고 태동을 하였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갑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성장을 바꿔나갑니다. 양적인 성장인 걸 바로 대량 생산이고요. 대량 생산은 기업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문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이 문명의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은 문명의 중심의 기업에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메타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주와 메타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4차 산업의 중심인 바로 코인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AR, VR,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우주, 바이오, 3D 프린터 이런 모든 부분들로 확장해 나간다. 다만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메타에서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경제 성장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상의 경제에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과거에 냈던 시스템을 부셔버리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 세상을 우리는 코인 투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심장은 누구다? 바로 리플과 XR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자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흔드십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나요? 그 부분 또한 많은 연구와 분석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코인리스 오리지널, 국내에서 관심 한 번 받는 XRP.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떨까? 유독 한국 사람들은 암호화폐 약세장에서도 지금까지 리플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과 브랜드 영향이 크다. XRP는 출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다.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을 차세대 코인으로 브랜딩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XRP가 가까운 미래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관심을 더욱 자극한다. 이에 어떤 관점에서 리플을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면 좋을지 요목조목 짚어봤다 라고 하면서 무언가 보고서를 발행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안에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말이 다 나와 있고 오늘 앞전에 바로 방송 서두에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문명의 중심은 CBDC이다. 이건 누가 만들어? 글로벌 기득권이 동의를 해야 된다.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내가는 기득권이 동의를 해야 된다. 거액결제형, 국경 간 결제에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기술이 타 기업에서 개발이 돼도 여기에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채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액결제형은 오직 CBDC만이 이 CBDC 거액결제형은 오직 XRP만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155조 달러에서 156조 달러입니다. 스위프트만. 여기에 NFT,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NFT,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까지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스웨덴 중앙은행 CBDC 발행할 준비되어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의회가 CBDC를 발행하기로 결정하면 이 크로나를 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트랜잭션이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 크로나가 현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컨설팅 회사 엑센추어와 함께 이 크로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파일럿 2단계는 올해 종료됐고 현재 3단계 진행 중이다. 2023년까지 진행된다.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엑센추어가 함께 BIS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본, 유럽, 미국, 중국, 캐나다, 그리고 바로 BIS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함께 스위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립토 고래가 XRP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석가들은 현재 약세장에서 XRP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총 결의안에 모든 시선이 쏠릴 것이다. 자, 고래는 XRP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겠죠. 고래 축적은 XRP에 대한 낙관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XRP 고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록된 가격 하락을 이용하여 가방을 채웠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자들은 토큰을 빠르게 사들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급의 비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지난달에 이 대형 고래의 보유량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고 누적 총 보유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100만에서 1000만 코인을 보유한 고래의 보유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래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선수들은 지금 매집을 하겠죠. 리플은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과 XRP로 전 세계 80여 개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자, 말을 구할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80억 명의 전 세계 인구들에게 바로 CBDC를 통해서 NFT를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물질을 통해서 심장의 혈관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미리 선점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